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1바이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입력과 출력 중에서 먼저 출력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출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바이트 입출력을 보통 스트림 입출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바는 원래 베이스가 전부 다 한 바이트짜리 입출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텍스트 입출력을 만들든지 아니면 객체 입출력을 만들든지 이러한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자바에서 뭐 어떤 부분에서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든 입력과 출력은 지금부터 배우시는 이러한 입출력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좀 더 아이오에 대해서 이해를 원하신다면 지난번에 제가 중급 강의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중급 강의 거기에 있는 입출력을 공부해 보시면 될 건데요. 뭐 거기에 있는 거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출력과 관련해 갖고 특정한 일을 하실 것이 아니다라면요.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셨다가 조금만 더 활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뭐죠?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API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1바이트 출력 부분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대상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콘솔에 대한 입출력도 뭐 대상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입출력도 대상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위주는 콘솔에 대한 입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위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어차피 요 뒤에 보면 24단원 5단원이 네트워크 입출력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적혀 있는 요 내용이 대부분의 문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바이트짜리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java.io라는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그 IO라는 패키지 중에서 파일이나 콘솔에 대한 입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클래스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생성자를 API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매개 변수로 특정 인풋 스트림 하나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데 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죠. 아웃풋 스트림 요거 하나에 따라서 콘솔로 출력되든지 파일로 출력되든지 네트워크로 출력되든지 이러한 구분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적어놓은 형태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콘솔에 대한 출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거부터 해보고 요 다음에 이제 파일에 대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요 부분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파일 객체 혹은 네트워크 객체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파일 객체를 요 사이에 딱 집어넣게 되면 파일에 대한 출력이 되고요. 네트워크의 아웃풋 스트림을 요게 집어넣으면 네트워크에 대한 출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죠. 다섯 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자, 클래스를 생성시키시고 exam 언더바 05번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05번 예제에서 우선 필요한 패키지는 io라는 패키지가 필요할 거고요. 자, 다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네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출력 스트림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객체였고요. FOS라는 요 객체를 만들어서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파일 descriptor descriptor.out이라는 이러한 객체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 이게 뭐냐면 바로 콘솔에 대한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솔로 출력할 때는 요 형식 요거 외워두시는 것이 그냥 제일 속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생성자 찾아보시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은 출력의 기본 스트림이 되는 것이고 그 출력의 기본 스트림에서 대상을 어디로 잡았느냐 콘솔로 잡았다. 콘솔을 의미하는 자바의 내장적인 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약속된 객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파일에 대해서 출력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FOS1은 new 파일 위에 거를 1번, 2번으로 할까요?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파일 객체를 이번에 적으면 되겠죠? 파일 객체 하나 만들까요? 파일 F는 new 파일 하셔서 aaa.txt 뭐 이러한 거 하나 만들까요? 해놓고 F라는 요객체에 대해서 출력 스트림을 열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콘솔에 대해서 출력할 때는 원래 그 익셉션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파일에 그 처리할 때는 파일이 없을 경우에 여기 보이시죠? unhandled exception, type file not found exception. 파일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익셉션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있어서만큼은 뭐 try catch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throws로 넘어갈까요? throws, IO exception.
하시고 파일 요 익셉션의 하위 클래스로 파일 not found 익셉션이 있기 때문에요. 요 익셉션 하나만 잡아 두셔도 문제없이 통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 출력을 하겠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펴보셔야 되나요? 그렇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그 메소드가 뭐뭐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또 API를 열어보셔야 될 거고요. 자, API 열어보시게 되면 java.io라는 패키지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많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면 close 뭐 닫는 거겠죠. 뭐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주는 거 이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닫는 거 있고요. 다음 밑에 있는 메소드는 크게 기억하실 만한 메소드는 못 되고요. write라는 메소드에 바이트 배열 출력시키는 거, 바이트 배열에서 특정 위치에서 몇 개까지 출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인티저 값 출력시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만 들어있네요. 자, 요걸 통해서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출력시킬 거냐면 FOS1은 콘솔에 출력시키는 거라고 했고 FOS2는 파일에 출력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FOS1.write 바이트 배열 하나 만들까요? 바이트 배열 by는 new 바이트 하셔서 hello h e L L O 자바 J A V A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객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 하나를 잡았으니까 얘를 한번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write by를 찍겠습니다. 해놓고요. 다음에 fos2도 write 시키겠습니다. by를. 그럼 hello java라는 요 바이트 배열을 출력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hello java 찍을 때 어떻게 찍었던가요? 옛날부터 계속 쓰던 방법은 system.out.println 뭐라고요? 그렇죠. hello hello java 뭐 이런 식으로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만든 실제 아웃풋 스트림의 객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찍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출력을 다 했으면 이제 종료시켜 주는 거, 이것도 이제 습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fos2.close. 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시게 되면 화면에 뭐가 찍혔습니까? 헬로우 자바가 찍혔죠. 요거에 의해서 찍힌 겁니다. 그럼 두 번째에 의해서 찍힌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 데이 016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플래시 한번 시켜보시면요. 리플래시 aaa.txt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저거 파일 생겼고 aaa.txt가 하나 생겼죠. 얘를 열어보시게 되면 hello java가 요 파일에 찍혔다라는 겁니다. 뭐 이클립스에서 와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탐색기 열으셔갖고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요 위치로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들어가 보시면 데이 016에 보시면 aaa.txt가 생겨나 있을 거고요. 요 파일 속에 보시면 hello java라는 글자가 싹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데이터를 전송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라는 것은 내보내는 거, 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스트림은 전부 다 멀어지는 쪽이니까 요거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write라는 메소드는 바이트 배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바이트 배열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거 쓴다라면 지금 얘가 0, 1, 2, 3, 4, 5, 6 6번째 위치에서부터 4개만 찍겠다. 이런 무슨 의미가 될까요? 6번째 위치에서부터 4개 찍으면 그러면 자바라는 글자만 찍히겠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바라는 글자만 이렇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메소드도 바이트 배열만 이용하는 거하고 바이트 배열하고 인티저 값 요거 이용하는 거 같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API였죠. 자, API 보시면 인티저를 찍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캐릭터 문자 타입의 ASCII 코드 값 아시죠? 그래서 ASCII 코드 값에 의해서 문자 하나를 출력할 때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그냥 일반 write입니다. 자, 그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뭐 요거를 뭐 둘 다 출력하도록 놔두고 밑에다가 콘솔에다가 하나만 더 띄워 볼게요. 요게 파일에 찍히는 거나 콘솔에 찍히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fos1.write 하셔서 65. 자, 65를 찍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A죠, A. 그죠? 대문자 A의 ASCII 코드 값이 65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바라는 글자 뒤에 A라는 문자가 찍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출력 값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든 방식은 무조건 파일 디스크립트.out을 사용했거나 파일 객체를 사용하는 법만 배웠는데, 만약에 파일에 출력할 때 지은 거 같은 경우 출력해보면 계속 덮어쓰기가 됐기 때문에 글자가 하나만 딱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면 나는 덮어쓰기가 아니라 뒤에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글자를 적고 싶다 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생성자를 보시게 되면 뒤에 불리언 값을 하나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append, 다시 말하면 기존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추가적으로 글자를 적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f 뒤에다가 콤마 찍고 true 하시게 되면요, true true라고 적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3번 정도 실행시켜 볼까요? 방금 전에 여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번을 실행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한 번밖에 파일에 저장이 안 됐죠. 근데 만약에 3번 실행시킬게요. 한 번, 두 번, 3번. 이렇게 3번을 실행시키게 되면 여기에 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에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있는 글자에다가 한 번, 다음에 두 번, 3번. 이러한 식으로 파일의 내용을 추가시키고자 할 때는 생성을 시킬 때 요 속성 값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출력을 시킬 때 write라는 메소드만 사용하시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죠. 어떻게 불편합니까? 우리가 바이트 배열로만 항상 만들어 갖고 출력을 시키든지 캐릭터 문자를 하나 선택해 갖고 출력을 시키든지 그렇게 출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 버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이러한 식으로 처리되니까 너무 이게 그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1바이트 출력을 할 때는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 갖고 출력 객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버퍼를 이용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버퍼를 조금 사용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자료형 타입별로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문을 만들어 보면 하나만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이용해서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 개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다음 예제를 6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1바이트 출력 시에는 다음과 같이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입출력에 관련된 거니까 IO exception 처리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파일에다가 출력하든지 콘솔에다가 출력하든지 관계는 없다고 했었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fos1은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파일 descriptor descript.out 출력 객체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 객체에 대한 출력 객체 만들어야 되겠네요. fos2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new 파일, 이번엔 bbb.txt 여기에다가 출력을 시킬 겁니다. 뭐 추가하겠다, 추가하지 않고 덮어 쓰겠다 라는 값에 의해서 불리한 값 하나 지정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콘솔에 출력할 때는 뭐 추가하겠다 이런 개념이 없겠죠. 그죠? 파일이니까 그게 추가하겠다 말겠다 그게 있는 거지, 콘솔에 띄울 때는 그냥 화면에 출력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띄워주고요. 다음 이렇게 띄워진 것을 버퍼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콘솔에서 버퍼를 사용할 때는 버퍼 더 아웃풋 스트림 BOS1은 new 버퍼 더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FOS1에 대한 출력을 만드는데 버퍼에 담았다가 한꺼번에 출력시키는데 어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냐면 2048바이트 정도씩이 출력하는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로컬일 때는 2048이고요. 다음에 파일일 때는 1024, 네트워크일 때는 512바이트 뭐 그러한 식으로 보통 출력을 많이 시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형태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더라 라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건 파일이죠. 파일이니까 버퍼 더 아웃풋 스트림 BOS2는 new 버퍼 더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BOS1에 대해서 1024 파일에 대해서는 1024바이트가 적정하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둔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부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자료형별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 지금 write라는 메소드밖에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인티저 출력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생각이 안 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티저나 플로트나 더블이나 이러한 것도 자유자재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곳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바이트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세 줄을 한꺼번에 기재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DOS2는 New Data Output Stream 해서 BOS2.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DOS1으로 출력하는 거나 여기 1이라고 했군요. FOS2죠.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면 DOS1 요걸로 출력하거나 DOS2로 출력해갖고 콘솔에 대한 출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파일에 대한 출력을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 1바이트 출력하겠다 그러면 요 세 줄을 외워 두셨다가 그대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일 때는 요 부분만 네트워크에 대한 출력으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출력은 2바이트 출력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요 형태만 두 개 콘솔하고 파일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요. 2바이트 출력이 아니라 저 네트워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도대체 어떤 메소드가 있길래 자료형별로 다 출력할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한번 보시면 메소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write 메소드 이러한 것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write boolean, write byte, write bytes, write character, write character, write sub, write float, write int, write long, write short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료형별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갖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출력을 사용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여기에 플러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예제를 만들었을 때는 출력이 되기를 원했다라면 close라는 것을 항상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출력하고 끝내지 않은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현재 버퍼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내보낼 필요성이 있죠. 그럴 때 요게 있는 요 내용들은 클로즈를 해야지만 데이터가 나가는데 반해서 6번에 있는 요 예제에서는 플러시만 해줘도 데이터가 버퍼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퍼를 비우는 메소드가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플러시 하다가 결국 끝났으면 클로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시와 클로즈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클로즈는 아예 그 스트림을 닫아버리는 거고요. 플러시는 현재 버퍼에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만 내어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메소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뭐 대충 자료형별로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DOS1.write, write int, 인티저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20. 다음에 DOS1.write 뭐 할까요? 더블 12.34. 12.34. 뭐 이러한 식으로 더블 형태도 기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까지 출력하고 난 내보내고 싶다. FLU에서 H 플러시 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났다가 난 또 다른 것도 출력시킬 거예요. 그래서 DOS1.write character A 뭐 이러한 것들도 출력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DOS1.write byte 역슬러시 newline 뭐 이러한 것들도 출력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다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보내지 않고 닫아버리고 싶다. 내보내고 닫아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 close. 클로즈는 스트림만 닫는 것이 아니라 플러시의 역할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아직 DOS2는 사용 안 했죠? 파일에 대한 건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우리가 방금 작성한 대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냐면 A라는 요 단어밖에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0이라는 것이 인티저가 자료형이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그러니까 4바이트로 분할되어 갖고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20이라는 글자가 깨져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요. 더블 형태는 8바이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쫙 계산해 보면 8개의 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요 형태가 바로 더블 형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블 형태도 깨져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다음에 A라는 요 문자는 1바이트짜리니까 그냥 캐릭터 2바이트짜리니까 요렇게 해서 캐릭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역슬러시 뉴라인은 한 줄 개행시킨 건데 개행시킨 것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요 다음에다가 뭔가를 하나 또 출력을 시켜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B라고 해서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실행을 다시 시켜봤을 때 한 줄이 개행된 상태로 B라는 것이 뜨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자료형별로 출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시키면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인풋 스트림을 배우셔갖고 읽어 드릴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4바이트 읽어갖고 다시 숫자로 바꾸니까 20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다음에 8바이트 읽어갖고 다시 숫자로 바꾸니까 12.34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 2바이트를 읽어갖고 다시 정상적인 형태로 바꾸면 A라는 문자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역슬러시 뉴라인도 한 바이트로 읽어드리게 될 거고, 다음에 B라는 요 글자도 한 바이트로, 요건 바이트잖아요. 바이트. 한 바이트로 읽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인풋 스트림에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들을 파일로도 내보내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 나중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파일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파일로 실행을 시키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bbb.txt가 생겨났을 거고요. bbb.txt 속에 보시면 아까하고 비슷한 형태. 우리가 콘솔에 뜰 때는 네모난 빈칸이 많이 생겼었죠. 근데 여기는 네모난 빈칸이 없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다 이제 어떠한 문자하고 매칭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가 bbb.txt에 저장되어 있다. 요 사실은 일단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 바로 다음에 이제부터 배우시게 될 인풋 스트림에서 요 내용을 읽어서 정말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20, 12.34, 뭐 A, 역슬러시 뉴라인, B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1바이트 출력에서 외우셔야 될 부분이고요. 각각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독립적인 사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얘를 그 전체를 혼합한 상태로 쓰는 것도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섞었습니다. 제가 지금 썼는 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밑에 입력 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입력 부분에서는요, 1바이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글자들에서 out이라는 글자만 in으로 다 바뀌면 입력 부분입니다. 입력 부분 역시 여기에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객체만 살짝 바꿔주시게 되면, 뭐를 처리할 수 있냐면, 콘솔로부터의 입력이나 파일로부터의 입력이나 네트워크로부터의 입력,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입력 스트림을 개설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한번 생성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예제처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입력을 먼저 만들어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거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하는 거,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요. 입력 받을 때는 뭐 어차피 뭐 추가 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만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버퍼를 사용하겠다. 버퍼에 차곡차곡 담았다가 한꺼번에 입력 받겠다 라고 하는 바이트 수 기재하는 버퍼 더 인풋 스트림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하고 완전 정반대, 아웃만 인으로 바뀐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예제 만들어 볼까요? 자, new 하셔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exam 언더바 07번. 자, 7번 예제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무엇을요? 하나만 사용을 해서 정말 콘솔로부터도 입력되고 파일로부터도 입력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public static void main. 자, 되셨으면 이제 첫 번째로 콘솔로부터 한번 입력을 받는 객체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 콘솔로부터 입력받을 때 버퍼드 리더 썼잖아요. 그건 한글을 고려했기 때문에 버퍼드 리더를 쓴 거고요. 일단은 파일 input stream fis는 new file input stream 하셔서 파일 dscriptor descript.in 이라는 객체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다 만들었으면 두 번째로 fis1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자, 두 번째로는요, 파일 input stream fis2는 new file input stream.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파일이 뭐였습니까? new 파일 aaa.txt라는 파일 만들었죠?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여기에 hello java라는 글자 들어있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되셨으면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fis를 작업하실 때 무엇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 물어볼까요? 바이트 배열에다가 뭐 담을까요? 인티저로도 하나 담고 바이트 배열에도 하나 담죠. system.out.print 하셔서 문자는 하고 물었을 때 캐릭터 ch는 fis1.read 라고 해서 읽어갖고 캐릭터로 형변화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 하나 입력받는 거 될 거고요. 다음에 문자열을 입력받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문자열은 했을 때 배열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열을 뭐 어떻게 만들까요? 배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이트 배열 by는 new 바이트 몇 개 입력될지 모르지만 1024개의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둘까요? 그리고 나서는 by에다가 입력받겠습니다.
fis1.read 어디에다가 by에다가요. 자, 이러한 식으로 하시게 되면 문자열도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문자 하나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 입력받는 read라는 메소드는 리턴 값에 의해서 값을 대입시키고요. 여기 배열에다가 입력받을 때는 매개 변수로 배열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요거 자체가 입력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둘 다 적어드렸던 거고요. 한 문자는 그냥 리턴 받는 형태, 그리고 배열 받는 거는 요 사이에 기재하는 거, 요 형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입력받았으면 한번 화면에 출력시켜 봐야 되겠죠? system.out.print 라인으로 출력합시다. 자, system.out.print 라인 한 줄 개행시키고 system.out.print 라인 ch는 ch라고 출력을 시킬 거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 라인 문자열 by는 new string 바이트 배열은 스트링 클래스에 의해서 문자열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by.trim 공백 문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제거 좀 시키고요. 자, 하셔서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ch하고 by 출력할 때도 약간 특이하죠. 얘는 그냥 하나만 받았으니까 하나만 출력하는데 얘는 배열이니까 문자열로 바꾸어서 출력해야 되겠죠. 이 형태 앞에서 한번 스트링에 대해서는 배워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요 놈을 실행시켜보면 문자는 했을 때 저는 A라고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값 처리 안 했군요. 엔터키 값은 system.in.read system.in.read 한 번만 적으면 되죠. 이클립스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문자는 A, 엔터. 문자열은 뭐 A, B, C, D 뭐 여러 개의 글자를 1024개까지는 상한가 1024개까지는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CH에 입력된 거는 A가 입력되었고요. BY에 입력된 거는 위에 입력한 이마만큼의 문자열이 입력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입력받는 방식이 요거 두 개가 조금 특이하고 요거 한 바이트 입력받을 때는 엔터키 값을 반드시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도스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에 의해서 두 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앞서서도 알려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한 번만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적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 엔터키 값이죠. 자,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가지고도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인티저로 입력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더블로 입력을 받고 싶다든지 8개의 자료형 가지고 그 형태대로 입력을 받고 싶다라면 이걸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이 클래스를 보시면 메소드가 리드라는 메소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리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메소드. 하나는 인티저 값을 리턴 시키는데 요거는 캐릭터 타입으로 받는 거였고요. 다음에 요거는 바이트 배열로 입력받는데 몇 개 받았는지를 리턴 시키는 거고, 얘도 바이트 배열의 어떤 위치에서부터 몇 개까지 입력받겠다 해서 몇 개 입력받았는지를 하는 거. 뭐 이러한 메소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각각의 자료형을 처리할 때는 좀 힘이 들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써보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는 리드 불리언, 리드 바이트, 리드 캐릭터, 리드 더블, 리드 플로트, 리드 풀리 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메소드들이 쫙 있습니다. 리드 라인은 디플리케이트 되는데요. 뭐 여하튼 리드 라인 아시죠? 우리 버퍼더 리더 만들었을 때 그거 이제 버퍼더 리더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1 버전 이후부터는 버퍼더 리더로 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메소드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데이터 인풋 스트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뭐 그러한 뜻이죠.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처리를 해보면 편하다는 뜻이고요. 다음 여기 aa.txt로부터 요거 읽어드린 거 요것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읽어드리면 되냐면요. 파일 몇 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true 하셔서 여기 아까 aa.txt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hello java 들어있었죠? 그거 한번 뽑아내어 보겠습니다. 몇 개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무한적으로 계속 뺑뺑 돌아야 되겠죠? 인티저 x에다가는 뭐죠? fis2.read 한 바이트씩 계속 읽어드려야 됩니다. 읽어드려서 만약에 파일을 다 읽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aa.txt에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가 맞네요. 이마만큼 들어있는데 제일 끝부분을 읽어드리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파일에는 음수가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끝을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구별해내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끝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 계속 띄우시면 됩니다. out.print 캐릭터로 형별화시킨 x 이렇게 해서 띄워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다 출력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위에 거 추석 처리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만큼 추석 처리해 버리고요.
지금 현재 파일 요거 2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일문 돌면서 다 출력을 시키고 출력 끝났으면 fis2.close 닫아주는 거 잊지 말고요. 아, 위에 것도 안 닫았었네요. 위에 것도 닫는 것까지 할까요? fis1.close. 자,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읽어갖고 출력을 시켜보시면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 다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행시켜보시면 우리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 쫙 읽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파일에서 읽어드릴 때는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화일문 돌면서 이렇게 읽어드린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읽어드린 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만나게 되면 읽어드렸는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파일 끝이란 얘기입니다. 요게 파일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브레이커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읽어드렸다면 계속 캐릭터 형태로 출력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거, 우리가 콘솔로부터 입력받는 거 다 처리했고요. 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다 처리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면 여러 가지 자료형을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클래스까지 쓰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8번 예제죠. exam 언더바 08번. 자, 8번 예제도 역시 마찬가지 import java.io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생성을 시켜두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서 만들어 두었는데 뭐 콘솔로부터 입력받는 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무엇에 대해서 입력받는 걸로 처리를 할 거냐면, 잠깐만요. 요 다음에 저거 스캐너가 나오죠. 그래서 콘솔에서부터 우리가 자료형별로 입력받는 것은 여기에 새롭게 1.5 버전부터 등장한 스캐너 클래스, 제가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었던 그 클래스였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 콘솔로부터 입력받는 요 세 가지 쓰는 건 처리하지 않을 거고요.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요 세 가지 형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 F는 new 파일, 아까 bbb.txt에 넣어놨죠. bbb.txt에 넣어놨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fis는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하셔서 F에 대해서 입력 스트림을 열겠습니다. 다음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버퍼 더 인풋 스트림 bis는 new 버퍼 더 인풋 스트림. 자, 버퍼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파일 단위의 입출력에서는 1024바이트 정도 쓰는 것이 좋다 그랬죠. 다음 데이터 인풋 스트림 dis는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하셔서 bis 객체를 만들고요. 자, 이제 다 만들었으면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네요. 아까 어떻게 집어넣었죠? 집어넣을 때 인티저, 더블, 그 다음에 캐릭터, 바이트, 바이트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럼 읽을 때도 인티저, 더블, 캐릭터, 바이트, 바이트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인티저를 읽어야 되니까 인티저 a에다가는 dis.readInt 라고 하시게 되면 20이라는 숫자, 아까 엉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정상적으로 20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더블 형태 그 다음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dis.read 더블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캐릭터 저장되어 있었나요? 캐릭터 C는 dis.read 캐릭터. 다음에 바이트 저장되어 있었죠. 바이트 D는 dis.read 바이트. 요거는 역슬러시 new 라인이었으니까 뭐 출력되는 걸 숫자로 바꿔서 출력시켜 보시면 얘는 13, 역슬러시 n이 10인가요? 역슬러시 n,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 10이죠. 그죠? 엑슬러시. 갑자기 헷갈렸네요. 다음에 바이트 E는 dis.read 바이트. 이러한 식으로 각각을 읽어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 읽었으면 닫아주시는 건 기본이겠죠? close. 자, 프린트 라인 A는 A. system.out.println B는 B. system.out.println C는 C. D는 D. D. 다음에 마지막 system.out.println E는 E. 자, 해서 다섯 가지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20, 12.34A 역슬러시 인라인 B 이렇게 있었죠.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를 쫙 해보시게 되면 요거죠. 테스트를 딱 해보시게 되면 A는 20, 12.34A
다음에 역슬러시 뉴라인은 10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66, 대문자 B는 66이라는 아스키 코드 값. 아스키 코드 값이니까 문자로 바꿔주고 싶으면 캐릭터 형태로 형변환시키면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A하고 B. 이 역슬러시 뉴라인은 화면에 뜨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 그대로 그냥 출력을 시켰습니다. 해보면 우리가 파일 bbb.txt에 저장시켰던 요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것도 화일문 돌면서 그냥 무작정 출력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아까 그 방금 전에 7번 예제에서처럼 화일문 돌면서 마이너스 1 만나기 전까지 출력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출력해봤자 우리가 파일에 들어있는 깨진 상태 그대로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해보면 그냥 조금 전처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인티저 뭐 x는 dis.read 한 바이트씩 읽어서 그대로 한 바이트씩 출력을 시켜볼까요? if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브레이크 하십시오 해놓고 system.out.println 하셔서 x 그냥 숫자 ASCII 코드 값으로 그냥 출력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옆으로 쫙 길게 할까요? 자,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0, 0, 0, 뭐 2, 0, 4, 뭐 이게 4인지 64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요 뒤에 보시면 65, A라는 문자, 다음에 10이라는 아스키 코드가 멱슬러시 뉴라인, 다음에 66, 이거는 B, B라는 대문자. 이런 식으로 뒤에 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기가 힘들겠죠. 자, 여기에 있는 뭐 몇 바이트가 뭐 20이라는 숫자고, 뭐 00020 이게 20인가요? 뭐 모르겠네요. 여하튼 요게 앞에 거를 분석해 보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료형으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출력 안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자료형에 해당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시켜 갖고 처리하는 거 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바이트 입력과 출력 이게 가장 그 입출력의 기본인데요. 이것만 잘 응용하시면 뭐 텍스트 입출력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객체 입출력도 똑같습니다. 클래스만 다르게 쓰인다는 것 뿐이고요. 여하튼 나에게서 멀어지는 출력은 아웃풋 다음에 나에게로 들어오는 입력은 인풋 뭐 이러한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이걸 클래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콘솔이나 파일이나 키보드나 네트워크나 뭐 어디든지 입출력을 담당할 때는 이러한 형태하고 똑같이 쓰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코딩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코딩 하다가 자 이거 옛날에 배웠던 1바이트 출력 한번 써볼까요? 하면서 코딩을 쫙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요것이 쓰여지게 될 거고요. 자 1바이트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볼까요? 하면 아래쪽에 적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요거 반드시 이해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제대로 응용하셔갖고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나머지 입출력들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자바의 IO는 전부 다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텍스트 입출력. 그래도 예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테니까 텍스트 입출력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